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한 주간의 영화 연예학습지 주간 김우케. 오늘은 203호 되겠습니다. 주간 김우케는 게티 이미지 코리아와 함께하고요.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역시 건강이 최고죠. What are your superpowers again? I'm rich. 자, 곧 개봉을 앞둔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오싹한 뉴욕의 런던 상영회에 윈스턴 제드모어 역의 어니 허드슨이 등장했는데 화제입니다. 의안이 자기 영화 자기가 홍보하러 나오는 게 왜 화제냐? 몸을 보십시오. 올해 78세라고요. 청바지에 꽉 끼는 검정티. 오야 팔뚝이 뭐. 어니가 24살 어린 폴러드보다 건강해 보이는 거 싫어합니까? 예? 13년 전인 2011년에도 쫄깃한 삼두로 팬들에게 사인을 해줬는데 이번엔 통통한 이두로 팬들에게 또 사인을 해줬네요. 이런 어니의 모습이 화제가 되자 본인이 등판해 눈에 띄니까 좋네요. 며칠 동안 좀 놀라긴 했습니다. 전 항상 꽤 좋은 몸매를 유지하려 했는데 사실 보통 기자회견 때는 정장이나 코트를 입어서 그게 좀 티가 안 나더랬죠. 라고 말했습니다. 어니도 항상 건강했던 건 아닙니다. 1998년에 전립선암, 2011년에 직장암 진단을 받아 생애 2번의 암 극복을 해버린 어니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일이죠. 라며 일주일에 3번 체육관에 가서 쇠질을 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건강 아니 득근하세요. 킴 카다시안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신의 스킨케어 회사 스킨바이킴의 사무실 홍보 영상에 나왔던 가구가 짝퉁으로 밝혀져 현재는 고인이 된 유명 디자이너 도널드 저드의 유족과 재단 측이 고소를 때린 것이죠. I love like an open kitchen workspace. I love to see people at lunchtime and talk and hang out. These Donald Judd tables are really amazing and totally blend in with the seats. And they're so easy. We have so many people coming and eating all the time. 2022년에 공개된 이 영상은 소송 때문인지 현재는 비공개 상태. 1982년부터 세상에 선보여 수집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도널드 저드 가구의 정품은 테이블이 9만 달러, 의자가 개당 9천 달러라고 합니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도널드 저드 재단 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널드 저드의 제품으로 가장한 품질이 낮은 모조품은 브랜드에 해를 끼칩니다. 그렇기에 킴 카다시안 및 사무실 인테리어를 맡은 회사 클레멘츠 디자인을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허위 광고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요. 킴이 받은 인테리어 제안서에는 도널드 저드의 정품이 사용될 거라는 거짓말이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재단 측 주장이지만요. 이에 클레멘츠 디자인 측은 완전히 사실무근이다 라는 입장. 중간에 끼인 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소송 문서에 따르면 재단은 킴에게 동영상을 내리거나 수정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정품으로 바꿔주겠다고 꿀딜을 걸었다죠. 그러자 킴의 대변인은 한 수 더 떠 아예 도널드 저드 제품을 SNS로 홍보해 드릴게요 라고 역제안. 오 뭔가 되나 싶었는데 이걸 또 재단이 거부했고 킴도 그럼 나도 영상 못 지우겠다 라는 입장이라 아까 그 영상이 비공개 처리가 된 겁니다. 뭐 소송의 나라니까 소송이 하죠 뭐. 간만에 킴 소식 전해드렸으니까 이분도 만나봐야죠. 전 카니의 현예. 카니가 자기 어머니의 이름인 돈다 웨스트의 이름을 걸고 설립한 돈다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My mom saved my life. 이미 전직 교사로부터 부당해고 등으로 피소된 바 있고 급식은 스시면 나오질 않나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학교 운영 방침이 폭로된 바 있었는데요. 이번엔 또 추가 폭로가 터졌습니다. 카니의 브랜드 이지에서 일하던 레버 필립스가 카니로부터 심한 차별과 괴롭힘, 보복을 받았다며 고소를 했는데 그에 따르면 카니는 학생들에게 반유대주의 음모론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며 2명의 아이들에게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싶다, 교내 감옥에 넣어주마 라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교내에 감옥이... 말리부에 있는 인기 레스토랑 노브에서 밥을 먹던 카니가 갑자기 유대인들을 비난했고 히틀러를 혁신가라고 표현하질 않나 홀로코스트는 가짜라고 주장하기까지 하며 엄청난 흥분에 사로잡혔다. 돈다 아카데미의 커리큘럼과 미팅은 반유대주의적 편견과 성희롱으로 가득했다 라고도 밝혔네요. 또한 흑인 스텝이 백인 스텝보다 열악한 취급을 받았다. 흑인은 드레드 헤어를 다 밀지 않아 잘린 적도 있다.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했다 라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학교는 현재 폐쇄 중입니다. No, it's okay. I am Spider-Man.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앤드류 가필드가 지난 주말 닥터 케이트 토마스와 손을 잡고 데이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죠. 옆에는 뮤지션 피비 브리저스, 코미디언 보버넘도 함께 있었습니다. 과거엔 어스파에 공동 출연한 엠마 스톤과 사귀어 주목을 끌었던 앤드류지만 새 여친 케이트는 엠마보다도 훨씬 독특합니다. 그녀의 틱톡 프로필에 따르면 케이트의 직업은 프로페셔널 마녀, 멘토이자 철학자이자 아티스트이자 훈련된 심령술사이자 뛰어난 마법 에너지 전략가라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멋있네요. 얼마 전부턴 LA, 뉴욕, 런던의 고객들을 상대로 영적인 조언자로서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웹사이트를 보면 정말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죠.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거주하는 곳은 영국 글래스톤베리, 타로 점성술로 시작해서 이름이 알려졌고 언제부턴가 용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기업과 방송국, 헤지펀드 전문가들까지 달려와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부적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데요. 특유의 화술이 무척 뛰어나서 앤드류가 푹 빠졌다는 후문입니다. 세계적인 SF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시리즈 3채.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한 중국인 기업가가 독살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은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비디오 게임 기업 유즈게임즈의 창립자 린치가 소설 3채의 실사화 권리를 획득, 넷플릭스와 제작에 들어갑니다. 왕좌의 게임 제작진이 합류한 이유는 유즈가 왕겜을 원작으로 한 게임을 만들어서 제작사와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죠. 유즈가 3채 실사화 권리를 손에 넣었을 때 린치가 유즈게임즈의 자회사 3채 우주의 CEO로 앉힌 쉬아오는 제작자로 이름을 올린 린치에 비해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고 3채 영화 프로젝트마저 진척이 없자 린치는 쉬아오를 직위 해제하고 급여까지 삭감한 뒤 보상금까지 요구합니다. 쉬아오는 질투심과 분노의 꼭지가 돌아버렸고 광팬이었던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를 보고 상하이 외곽에 실험실을 설치, 다크웹에서 구입한 100종류 이상의 독극물로 동물 실험을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 뒤 독극물이 든 물, 커피, 위스키 등의 식음료를 사무실로 꾸준히 투입, 나중엔 유산균 알약을 건네는데요. 결국 린치와 비서를 포함한 총 5명이 독극물이 들어간 유산균 알약을 먹었고 그중 린치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해독을 위해 쉬아오에게 독극물이 무엇인지 물어봤지만 그는 끝까지 독극물의 종류를 밝히지 않았고 2024년 3월 22일 유죄를 받은 쉬아오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드라마 8부작을 뽑은 것도 대단하네요. 쇼 호스트 지미 키멜과 배우 커스틴 던스트의 아들들이 유치원에서 대판 싸워서 졸지에 방송 중에 학부모 면담이 이루어졌죠. 한번 보시죠. They had a fight, you know. Do you know Oh, about I this? heard it. What do you know about it? What did you hear? 여기서 애니스가 커스틴의 아들이고 빌리가 지미의 아들인데요. Billy was sitting in a chair. Ennis then went to maybe sharpen a pencil or something, came back, saw there was an empty chair, and then Billy came back and was mad that Ennis was in his chair. I heard a similar story. Billy got up to sharpen the pencil. Oh, different. And then, well, I don't know. It could be, you know, these are sharpening unreliable. And then, and then there was a displacement there. They both cried. Yeah. 비슷한 일이 산드라 블록과 채닝 테이텀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둘 다 딸이 있는데 두 애들이 유치원에서 대판 싸웠고 그렇게 원장실로 불려간 두 사람이 그곳에서 난생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 로스트 시트를 찍었죠. 배우 드웨인 존슨이 2024년 미국 대선 때는 그 어떤 후보에게도 지지를 표명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 한번 들어보시죠. You made that endorsement in 2020. Are you happy with the state of America? Am I happy with the state of America right now? Well, that answer is no. The endorsement that I made years ago with Biden was one I thought was the best decision for me at that time. I'm in this position where I have some influence. I felt like that then. It's my job now to exercise my influence and share with this is who I'm going to endorse. Am I going to do that again this year? That answer is no. 그 밖에도 드웨이는 오늘날의 캔슬 컬처, 깨어있는 사람들의 문화, 여러가지 분열이 정말 괴롭다며 이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대선에 출마하겠냐는 물음에 그건 내 의도와 다르고 난 정치인이 아니다 라고 일축했네요. 4년 전만 해도 조 바이든 러닝메이트인 카말라 해리스와 비대면 미팅을 하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냈던 드웨인의 마음은 4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온 가족이 볼만한 따뜻한 휴먼 드라마 영화 보랏의 샤샤 바론 코엔, 쇼핑 블록버스터 쇼퍼홀릭의 알라 피셔, 이 두 사람이 부부였다는 거 아시는 분 많진 않으실 텐데요. 결혼 14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 사진을 공개하며 20년이 넘는 긴 테니스 경기 끝에 우린 마침내 라켓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죠.
작년 여름부터 이혼 변호사와 판을 짜고 있었다곤 합니다만 2016년 영화 그림스비 촬영 당시 동료 배우인 레벨 윌슨이 사샤 바론 코헨이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을 자기 회고록으로 공개한 3월 말 이혼이 급물살을 탔다는 일각의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샤와 아일라는 2001년에 만나 2004년에 약혼, 2010년 3월 15일에 결혼해 현재까지 3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톰 홀랜드가 주연인 무대극 로미오와 줄리엣 때문에 좀 시끌시끌하죠. 톰이 로미오인 건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줄리엣은 바로 프란체스카 아메오다 리버스. 그녀의 생김새나 패션 등을 본 사람들이 인종차별, 혐오가 담긴 댓글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에 제작사인 제이미 로이드 컴퍼니는 출연진 발표 이후 온라인에서 우리 회사 구성원을 향한 개탄스러운 인종학대가 횡행하고 있다며 프란체스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 제작은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며 이 멋진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만 집중하고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 라는 입장 또한 밝혔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5월부터 런던 듀크 오브 요크 극장에서 초연될 예정이며 전석 매진된 상태입니다.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전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한 프랑스 와이너리인 미라바를 사이에 둔 분쟁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이 진화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브래드가 지분을 반반씩 해줬는데 안젤리나가 브래드한테 말하지 않고 자기 지분을 팔면서 벌어진 싸움이었죠. 안젤리나는 난 2021년에 허락을 받았다. 브래드는 안젤리나가 계약을 어겼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와중에 안젤리나가 지금까지 밝힌 적 없는 브래드의 가정폭력 사례를 증언하면서 법정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16년 9월 프랑스에서 LA로 귀국하던 온 가족이 탄 개인 제트기 안에서 술에 취한 브래드가 졸리와 아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게 안젤리나가 제기한 직접적인 이혼의 원인으로 여겨져 왔지만 안젤리나 측은 이번 재판에서 브래드의 가정폭력이 그보다 훨씬 전부터 행해지고 있었다는 증언을 문서로 제출. 미국 폭스뉴스가 입수한 그 법정 자료엔 브래드가 책임을 받아들여 가족들이 받아온 트라우마 회복을 돕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기에 형사 고소는 하지 않았었다는 안젤리나의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브래드 측 변호인단도 대응에 나섰죠. 지난 4월 5일 안젤리나에게 그렇다면 너의 매니저를 포함한 제3자와 맺은 비밀 유지 계약을 풀어라 라고 요청한 건데요. 이는 제3자로 하여금 아이들을 향한 졸리의 언행에 대한 내용을 밝힐 수 없도록 한 계약으로 브래드 측은 졸리가 이런 비밀 유지 계약을 여러 건 맺어왔고 이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측근들을 묶어두는 방법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브래드 피트의 측근은 폭스뉴스를 통해 안젤리나는 자신에게 불리할 때마다 오해를 초래하는 정보 또는 잘못되거나 무관한 정보를 흘려 상황을 흐트러뜨렸다며 이번에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와이너리를 둘러싼 재판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유럽 룩셈부르크 양쪽 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지난 2월 룩셈부르크 법원은 브래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와중에 브래드가 기뻐한 소식이 있는데요. 브래드와 특히 사이가 좋은 딸 샬로가 엄마 안젤리나의 집을 나와 아빠 브래드의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브래드 주연 영화인 블리트레인의 프로모션 이벤트 때 이런 장면이 있었죠. We all fell in love with the video of Shiloh dancing. Bro, that girl is bad. Yeah, it brings a tear to the eye. Yeah, very beautiful.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어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팀버튼 감독의 비틀주스 속편의 예고편을 나눠 분석해봤고요. 이 역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리즈인 에이리언의 신작 에이리언 로물루스 영상도 공개했으니까요.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첨예한 분석과 정보, 지식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간 김용태 K였습니다.